네, 전국에 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를 왜 배워야 됩니까? 또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네, 과연 이런 중국이란 나라, 또 중국어는 어떤 언어인가? 이번 시간에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이란 나라는요, 여기 상단에 보시는 지도처럼 세계적인 그 지리 문화, 또 동식물 문화, 또 문화 유적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한 역사적으로 또 인류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런 중국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중국과 글로벌 시대 경쟁에서 대등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또 선생님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중국을 대한민국이 뛰어넘어서 G5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란 나라 보면은요. 네, 여기 있는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20대 영향력 있는 은행 중에 1, 2, 3위가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경제적인 세계 영향력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중국이 아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보다도 네, 추월해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러한 중국은요, 현재 세계 1위, 중국이 세계 1인 품목이 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주 강국이 되어서요,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달의 뒷부분, 뒷면을 탐사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대국으로서 동계 하계 올림픽 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우리와 3천년 가까이 밀접하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은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런 중국과 무역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액이요, 1,369억 달러였고요. 수입액이 1,072억 달러, 거의 300억 달러 가까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무역 흑자 국가로 기록시켰죠. 이것은 뭘 말하나요? 바로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밥이란 뜻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뭘까요? 네, 바로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이익들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표 보시면 우리나라 2020년 수출액인데요. 중국이 1362억 달러였고요. 자, 미국 볼까요? 미국은 736억 달러.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수출액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미국보다 대한민국을 어떤 살리는 우리의 밥이 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경제적 이익을 중국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액 살펴봤는데 그럼 수입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수입액도 마찬가지로 보면 네, 수입액은 1,072억. 아까 우리 수출액은 1,300 얼마였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훨씬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고요. 중국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도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국별 수출 의존도입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31.8%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2위는 어딜까요? 네, 2위 국가는요, 여기 회색이죠. 미국으로 14%예요. 어떤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중요했던 일본 볼까요? 일본 애들은 여기 초록색인데요. 일본 보니까 여기 5%, 네, 5%대에서도 계속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요. 예전에는 일본이 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본은 게임이 이미 안 되고요.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발전을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국의 정체를 더 알고 이런 중국을 의 무역 관계에서 이런 우위를 앞으로도 더 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지금은 세계 GDP 국가 경제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은요, 2024년, 25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세계 1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경제 발전 속도 자체가 또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시각을 갖고 중국과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은 이미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도 개최한 어떤 선진국, 그런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속도의 경제 발전 국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를 2배 먹여 살리는 나라,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5배 먹여 살리는 나라. 자, 우리나라는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랬죠. 이런 중국 우리가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여러분 유럽까지 이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 횡단 철도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남쪽과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어떤 그 끝 지점에 있죠. 그러면서도 유라시아 대륙의 또 끝 지점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연결하면 끝 지점이 아니고 뭐가 되나요?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연결지대가 된다라는 거죠. 태평양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 경제, 물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산을 거쳐서 서울, 평양 여기를 거쳐서 뭐 더 북쪽으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를 거쳐서 독일, 파리, 런던으로 이르게 되죠. 그런데 뭐 러시아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을 이용하게 된다면요, 내몽고 쪽으로 해서 러시아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중국은 이제 한나라 때 개척된 비단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크로드. 자, 그 실크로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동을 거쳐서 터키, 그리스, 로마, 또 스페인, 프랑스, 영국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대륙 횡단 열차 실크로드 길의 또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경제의 메인 허브가 된다는 거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최소한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통해 태평양의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을 통해 유럽으로 진출하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 태평양 여러 나라로 또 진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중국에는 또 이 사진처럼 만리장성이나 또 이 티벳처럼
어떤 세계적인 그 문화유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간직된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7대 7개의 문화유산들이 네, 중국에 있습니다. 자금성, 만리장성, 주구점, 북경, 원인유적, 그다음 이하원 천단, 그다음 명나라 황제의 등 또 대운하들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럼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1번.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만리장성입니다. 그 다음 2500년 전 진시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 존재했던 자신을 수호하던 병사들 모양의 크기와 말 모양의 크기로 진흙 인형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과 병사 모양의 그 진흙 인형들을, 진흙 군대를 뜻하는 세 글자 용어가 있거든요. 뭘까요? 네, 병사와 말이란 뜻입니다. 네, 세 글자로 네, 병마용이라 그러죠. 병사와 말로 된 진흙 인형이란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퀴즈 내면은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네, 먼저 이집트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 번째 인더스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은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중국은 3000년 이상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는 또 이외에도 어떤 아름다운 자연과 또 동식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팬더곰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 그 동백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죠. 이 백두산 한국 호랑이가 또 중국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류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한류 문화가 일부 중국의 네티즌들이 약간 왜곡을 해가지고, 그 네티즌들의 주장이 마치 중국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돼가지고, 한중 네티즌들 사이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부 네티즌들의 그런 유튜브 통해서 서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미워하고 왜곡하고 서로를 폄하하는 이런 현상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류 문화가 한창일 때 우리나라 배우들,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중국의 모든 지역의 모든 방송국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길거리마다 가게 되면요, 한류 스타들의 포스터와 또 광고들이 중국 전역을 거의 뒤덮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류 문화가 중국 문화를 압도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중국의 연예인들이나 또 문화가 우리나라 길거리에 뭐 도배되듯이 한 적이 있었나요? 네, 거의 없어요. 자, 그거는 뭘 말하나요?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현대 문화에 있어서 압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인 이런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한류에 있어서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주 대표적인 상품 몇 가지만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신기한 게 중국인들은 한국 상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상품이라는 걸 인증받고 싶어서 아예 뭐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어 표기가 있어야 그 물건들을 앞다투어 이렇게 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감, 대한민국의 상품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인데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네티즌들의 삐뚤어진 역사 왜곡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중국을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국가가 중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글자 여러분 아시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최소한 대등하게, 아니 선생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국을 뛰어넘는 문화강국, 경제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그 중국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알려면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 중국이란 나라를 아는 것 중에 또 다른 핵심 축은 뭐냐면 그 나라 언어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란 나라의 언어는 또 무엇일까요? 중국어가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오랜 동안 중국어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쉬운 언어가 중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어는 발음 기호가 대략 45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언어가 발음할 수 있는 개수가 450개밖에 안 된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근데 중국어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발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10,000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발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한글이 우수한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발음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언어는 배울 때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중국어는 450개밖에 안 돼요. 정말 쉽죠. 자, 그리고 뭐 중국어 받침 자체가 우리나라는 받침이 되게 많죠. 받침으로 날 수 있는 소리, 기역, 뭐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어는 받침으로 나는 소리가 니은하고 이응밖에는 없어요. 대부분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하게 니을자로 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니은하고 이응밖에 없어요. 발음할 때 너무너무 쉽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난이도 중국어로 뭔가요? 네, 난이두고요. 한국은 중국어로 뭔가요? 네, 한국어. 자, 태양은요? 네, 타양. 자, 태자 같은 경우는 풀어서 읽어줬죠. 타이. 자, 한국어와 중국어 관계는 뭐 일단 첫 자음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리고 모음이라 할지라도 이 태자가 타이로 읽는 것처럼 늘어서 더 쉽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란 언어는 우리나라 발음보다 더 쉽게 발음하려고 하고자 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어가 배우기 쉬운 이유입니다. 어휘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사 중에 딱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비동사. 여러분, 비동사는, 네, 인칭에 따라 다 다른 거 우리 알고 있죠? am, 2인칭 are, 3인칭 is죠. 근데 복수형일 때는 또 a예요. 다 다르죠? 자, 영어는 이 정도인데, 뭐, 독일어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어는요, 이런 인칭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그냥 비동사,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shi, sh라 그러는데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나요. 자, 영어는 인칭에 따른 단어의 변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과거형도 있죠. was, were,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과거든, 뭐 과거분사든, 인칭이든 아무 구별하지 않고 딱 하나로 쓰입니다. 네, 그런 점이 바로 중국어가 쉽다라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영어는 오다라는 단어 come인데요. 과거, 과거분사가 다르죠. came, come. 네, 자기 맘대로 바뀌어요. 자, go 볼까요? go, went, gone. 네, 자기 맘대로 바뀌어요. 어떤 규칙 없이 막 바뀝니다. 근데 중국어는요, 오다라는 단어, L-A-I, 라이라고 읽고요. 우리나라는 올 레자예요. 자, 그런데 과거든 현재든 뭐 과거분사든 미래든 어떤 경우든 이 라이의 형태가 영어의 go, went, gone처럼 맘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로지 라이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시제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되게 아주 쉬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세계의 어떤 언어도 이렇게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런 언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중국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또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 여러분들 중국어에서 갑자기 그 알파벳 발음이 보여서 놀라셨을 텐데요. 중국어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여러분들 중국어 복잡하게 한자로 알고 이럴 필요가 없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파벳만 알고 있으면 중국어 기본기부터 여러분 접근이 가능합니다. 같은 동양권 언어인 일본어는요, 처음에 배울 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한자 모양의 발음기 한 100가지가 되는데, 그거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본어 접근할 때,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중국어는 알파벳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살펴봤던 거, 자, 중국어 발음, 우리나라 발음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산, 샨, 태양, 타이양, 남한, 난한, 의자, 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대학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들은 각종 어학 전형이나 학종에서 중국어 이수자들을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로 인정합니다. 대학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중요한 기업체들, 삼성, 기아, 롯데, 네이버 등등 중국과 관련 없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이제 중국어 또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이런 중국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알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주역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중국어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